안녕하십니까. 본 강의에서는 면세 및 면세 사업자 세무 실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및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면세 사업자 개정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를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과세하고 면세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과세라 하면은 우리 부가치세법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할 때 그 물품 공급 금액의 10%를 소비자한테 또는 그 공급받는 자한테 더 받아서 일정 기간 단위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과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 과세 사업자는 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를 더 받아서 신고 납부를 하는데, 면세 사업자는 이와 이제 달리 국가가 이제 어떤 조세 정책 목적, 예를 들어서 국민의 보건복지라든가 기초생활이라든가 주거 안정과 관련된 지하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치세를 부가치세법에서 따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한 지하 또는 용역을 우리가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식료품을 공급하는 경우, 우리가 쌀이라든가 쌀가게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육점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공급, 이게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그냥 잘라서 이렇게 정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게 면세에 해당되고, 또 수산물 있죠, 그죠? 생선을 뭐 특별한 가공 없이 그냥 공급한다. 이분들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면세사업자입니다. 병원, 의원, 병원이나 의원도 이게 국민의 보건복지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부가치세를 다 면제하고 있습니다. 학원 있죠, 그죠? 학원도 그렇고, 그다음 국민주택, 그 국민주택 경우에 지금 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라면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우리가 통상 주택 매매업자들이, 주택 이제 그 판매업자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건설사들 있죠. 건설사가 공급하는 그 아파트 평수가 33평대 이하는 전부 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됩니다. 이 전용 면적, 이제 그런데 왜 분양 면적을 이렇게 이 전용 면적이 보면은 이제 평수로 따지면 25.7평이거든요. 25.7평인데 왜 그러면 33평 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유 면적이 있다 보니까 전용 면적만 기준으로 이제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우리가 6억에 구입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중에서 토지가 2억이고 건물이 4억이라고 했을 때, 밑에 보니까 토지는 지금 면세라고 되어 있죠. 토지는 면세되고 건물은 지금 4억이다. 그러면은 이게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6억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주택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를 더 줘야 되죠. 그러면은 토지는 면세니까 2억 그대로 내가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그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가액의 10%에서 4천만 원을 더 주고 아파트를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부가치세가 과세되면은 그, 그 물품 가격의 10%를 내가 더 주고 사야 되고, 면세되면은 부가세 없이 이렇게 좀 싼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시내버스, 그다음 뭐 시외버스, 지하철이라든 이런 부분들도 면세되는 지하 또는 용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면세 사업자는 따로 부가치세를 뭐 납부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부가치세 납부 신고 의무가 없죠. 다만 이제 면세 사업자 1년 동안에 자기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국세청이 이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에 5월 달에,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에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이 있을 때는 이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그죠?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 2월 달에 하는 거하고 종합세 신고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되죠. 그죠? 세무에 관련돼서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위에서 지금 보니까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이게 그 미가공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한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경우에는 달리 말하면은 좀 과세 대상이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러한 과세 대상 중에서 그러니까 가공한 식료품 중에서 일정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를 면제하겠다고 이게 한시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데친 채수류, 김치, 단무지, 강화, 장아찌, 젓갈류, 뭐 깨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그죠?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포장 없이 파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는데 이걸 포장을 했을 때는 이게 과세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과세가 됐는데 이걸 이번에 면세로 이렇게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면세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 10%를 더 거래 징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서 이런 그 물품들을 팔 때 그죠? 그만큼 이제 물품 가격이 조금 싸지죠, 그죠? 그러면 물론 뭐 10%가 따로 싸지는 아닙니다. 일부 금액을 이제 조금 할인을 뭐 해서 이 부분들은 해당되는 제품들은 조금 이제 그 할인이 될 겁니다. 낮아질 겁니다. 가격, 판매 가격이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국민의 이제 그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국가가 이번에 요걸 이제 그 과세 면세로 규정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예전에는 그러면은 이 법령이 여기 이번에 새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게 자, 보면은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을 그러니까 제조 시설을 갖추고 그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병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파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라고 지금 해석을 한 사례다 그죠? 여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저 면세 사업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면세 사업자는 지금 뭐 종합서 신고하고 2월 달에 사업장 신고를 하는구나 하는 거는 지금 이해가 됐는데 다른 이제 그뭐 세법의 규정을 이렇게 보니까 면세 사업자가 면세 물품을 공급할 때는 자,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최종 소비자 주로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지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도 같은 맥락으로 이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로 소매, 주로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소매점입니다. 뭐 쌀가게라든가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경우죠. 다 이제 계산서를 발행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뭐 연말 정산할 때뭐 조금 혜택을 받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자 과세 사업자가 면세 또는 면세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데 여기에 그냥 그 정육 자체를 그냥 좀 옆에서 좀 판매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미 이제 과세 사업자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정육을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이제 육품을 이렇게 팔 때는 면세다. 그러면 나는 그 따로 뭐 면세 사업자 신체 없이 과세 사업자이지만은 면세들 같이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게 토지는 아까 면세된다 그랬죠, 그죠? 저 건축물은 이게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사업자한테 건물을 팔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죠, 그죠? 이 과세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분들이 구입하게 되면은 세금 그러니까 이제 뭐 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한다 하면은 뭐 계산서라든가 세금계산 발급 안 받죠, 그죠? 이 경우에는 그냥
영수증을 지금 발급받아서 정비행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전자계산 이게 계산서는 주로 그 도매업입니다. 그죠? 뭐 쌀 도매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계산서를 지금 발급을 하고, 또 소매업인 경우에도 이게 그 사업자가 요구를 하면은 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전자계산서, 이게 전자계산서라는 게 우리가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듯이, 자, 계산서도 이 발급할 때 전자적으로 발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발급하자마자 바로 국세청 통합전산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걸 다 이제 의무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은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굳이 이제 손으로 적지 않아도 되고, 이걸 뭐 조금만 익숙을 시켜 놓으면은 이게 뭐 어떤 그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면세 사업자이고 계산서를 뭐 발급, 예를 들어 출판사 같은 경우에 그죠, 발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면 그냥 그 홈택스 들어가셔 가지고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수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 확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년도 이제 수익 금액이 그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적으로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자, 법이 변경돼서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 면세 이제 수익 금액이 2억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이번 달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7월 1일부터 그죠? 7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적으로 홈택스에서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런데 법에는 우리가 어떤 규정을 거의 대부분이 규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규정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정해놨는데 아무리 제재를 안 해. 그러면 누가 그 규정을 지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규정을 정해놨을 때는 그에 대해서 그 규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라든가 이런 벌칙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전자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 안 했다. 그러면은 그 공급가 2%를 가산세를 국세청이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전자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예 안 했으면 2%가 가산세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든 계산서든 항상 이제 물품을 공급을 했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발급을 지금 해야 된다. 그죠? 발급을 하는데, 자, 이걸 발급을 아예 안 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만은 뭐 어떤 사정에 좀 늦게 발급할 수 있다. 그죠? 좀 늦게 발급했을 때 2% 가산세를 매기에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 중에 계산서를 2022년 내가 뭐 6월 30일 날 물품을 공급했어요. 그러면은 6월 30일 날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뭐 깜빡 잊고 못 했다. 그러면은 2022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은 가산세 1%만 부담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계산서 합계표는 이게 세금계산서 말고 여러분들 이게 그 아주 단순한 서식이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하고 그다음 상호하고 공급가액, 이것만 기재된 합계표가 있습니다. 이 합계표를 따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죠. 근데 부가지세는, 그러니까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때마다 해야 되는데, 면세사업자는 뭐 부가세 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2월 10일까지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면세사업자는 매출이 있죠. 그죠? 면세사업자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면세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은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출을 하더라도 뭐 영수증 발급 사업자 돼 가지고 내가 계산서 발급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매입 계산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영수증 발급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입 계산서는 지금 교부를 받을 수 있죠. 그죠? 그 경우에는 합계표를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안 했을 때, 제출 안 했을 때 0.5%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제가 종합소득세 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규모가 이제 항상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 수익금액 기준입니다. 전년도 수익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정상적인 장부에서 이렇게 비장해서
소득을 계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5천만 원을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복식부의기장입니다.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3억입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복식부의기장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업무 사항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했을 때 과산세도 지금 부과가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제가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메모를 하면서 다 기억을 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따라서 제가 여기 이제 약 20년 동안 이렇게 세무 상담을 해오면서 우리가 사업자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책으로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무실무와 세금 절차라는 책에 지금 여기 본 강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세금이라든가 그다음 직원 관련된 내용들 또는 정부 지원 제도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거의 대부분 필요한 내용들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특히 목차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이 책에서 그냥 바로 찾아서 그때그때 하면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면세 사업자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유튜브에 앞으로 사업자 관련해서 개인 사업자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유튜브 내용도 참고하시고 그죠? 오늘 이 뭐 세무관계 업무라는 것 자체가 참 좀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또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죠? 이런 강의를 또 들으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다른 강의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